우리는 공부와 입시를 통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지를 알기 전에 자본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실 거고, 그에 따라 앞으로 노력의 밀도와 성과가 확연히 달라지겠지요. 이거 하나 어렵다고 못 보실 집중력이면 시간을 드릴 테니 지금 나가주세요. 8분도 집중 못하면서 무슨 성적을 올리겠다고 그러십니까? 자, 나갈 분들 다 나가셨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근로를 통해 돈을 착실히 모으고 은행에 넣어 은행 이자를 받고, 그렇게 해서 스펙을 쌓고 연봉을 높인 후 대출을 받고 죽을 때까지 집 한 켠 겨우겨우 마련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99%의 사람이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길가에는 저렇게 포르쉐가 많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최고급 아파트들이 분양가로 20억 30억을 불러도 완판이 날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아닐걸요. 은행은 그 돈의 90%를 타인에게 빌려줍니다. 아주 예전에는 화폐는 금과 연동이 되었습니다. 즉, 화폐는 예전에는 금을 은행에 맡겨놓은 증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예전부터 은행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보기를, 사람들이 은행에 돈이나 금덩이를 맡겨놓고도 그 중에서 10% 정도만이 이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90%의 돈을 은행에 썩혀두기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 남은 90%의 현금을 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며 이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수익이 생기니 돈을 맡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이자 수익을 챙겨줘 은행에 돈을 예치할 새로운 유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행은 여러분의 돈을 철통같이 지킬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이 맡긴 돈의 90%를 타인에게 빌려주며 대출 이자와 여러분에게 지급하는 예금 이자의 차익만큼을 수익으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더 웃긴 건, 내가 맡긴 돈을 지들이 맘대로 남한테 빌려줬는데도 내 통장 잔고에는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의 돈을 맡기고 은행이 90을 대출을 해주면 우리 통장에 100, 타인 통장에 90에서 돈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신용창조라고 해요. 여기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인생의 정답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은행 이자를 이용하여 은행은 우리보다 더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금이 안전할까요? 은행회사의 주식이 안전할까요? 당연히 은행회사의 주식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들은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죠. 기업이 왜 돈을 빌립니까? 대출이자를 내고도 돈을 벌 수 있으니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행 주식을 사는 게 낫습니까? 일반 상장사 주식을 사는 게 낫습니까? 일반 주식을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 입시를 통해 저축으로 머리가 굳어진 사람들이 영영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남들은 몰래 여러분이 피땀 흘려 맡긴 돈 쓱 빼가서 돈 복사를 하고, 인플레와 자산 가격이 여러분 근로소득보다 빠르게 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여러분 혼자 대기업과 전문직의 환상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되물으실 겁니다. 아니, 결국 투자를 하라는 건데 입시를 통해 좋은 직장을 얻어야 시드가 많이 생기고, 그래야 투자를 해도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냐?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이 직업을 구할 때쯤 자산 가격과 여러분의 근로소득의 격차는 지금보다 더욱 심해져 있을 테고, 지금이나 예전에는 대기업 가서 착실히 돈 모으고 나스닥 적립식 투자 및 부동산 투자에서 그나마 몇십억대 자산을 이루는 것이 가능했다면, 미래에는 그마저도 탑티어 대기업 내지는 상위 메디컬 직종 외에는 거의 불가능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드는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선 돈을 버는 방법을 크게 4가지로 소개합니다. 엠플로이 근로자, 셀프 마이너스 엠플로이 자영업자, 비즈너스 오너 사업가, 인베스터 투자자입니다. 이 4가지 중 앞에 2가지는 근로소득자와 개인 사업자로 세율 구간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월 1,500쯤을 넘어가면 버는 돈의 50% 가까이를 세금으로 떼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뒤에 2개, 즉 사업가와 투자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가는 세금을 법인세로 20%만 냅니다. 더 웃긴 건, 근로소득자들에게선 세금을 우리가 돈을 쓰기 전에 미리 갈취하는 와중에 사업자들에게는 쓸 거 다 쓰고 남은 순이익에서 세금을 뜯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매출 100억을 만들었을 때 세금으로 20억 낼 바에 그냥 50억짜리 사업 하나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50억 중에 세금 10억만 내고 우리 회사는 50억짜리 부동산 자산을 그저 형태만 다르게 했을 뿐 취득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회사 자산은 건물을 샀다고 줄어든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투자자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특수한 인구구조로 인하여 근로소득자의 세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은 세전소득이어도 2배가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뽑아 업무를 위임합니다. 또한 자신이 없어도 회사가 돌아가게끔 직원을 부품 삼아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듭니다. 사업가 본인은 위계의 최정점에서 가장 필요한 일만 딱딱하며 과실을 따먹습니다. 사람을 여러 명 쓰니 매출을 일으키기도 근로자보다 훨씬 쉽습니다. 애초에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돈을 벌어가는 구조인데 그 많은 근로자의 인건비를 부담하려면 사업체는 당연히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야겠지요. 돈도 사업체가 압도적으로 많이 버는데 세금도 훨씬 적게 냅니다. 이것이 근로만으로는, 즉 입시에 매몰된 사고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조금 똑똑하신 분들은 저에게 그럴 수도 있어요. 야 키읔키읔 법인세 20%대도 대표자 월급으로 개인 통장으로 가져오려면 소득세 또 붙어서 결국은 근로자 세율이랑 또이또이야 키읔키읔. 맞습니다. 여기서 학벌의 중요성, 즉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법인 돈은 개인 통장으로 함부로 가져오지 못합니다. 법에 저촉돼요. 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곧 독립된 법 인격, 즉 나와는 독립된 사람 한 명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그 법인의 최대 주주여도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올 때는 반드시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으로부터 대표자 본인의 월급을 타먹으려면 거기에 또 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을 키워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단 2가지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업 매각 혹은 상장입니다. 기업을 매각하게 되면 그 기업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순수익의 몇 배를 곱하여 돈을 받게 됩니다. 그 배수를 PER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회계기법에 따라 EV, EBITDA, PBR 등의 계수가 사용될 수 있기에 편의상 배수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배수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단순히 온라인에서 파는 커머스 기업이라면 1.5배수 인정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 해외 수출 위주의 커머스 기업인 경우는 배수를 좀 더 높게 쳐주고요. 요식업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3배수 정도 인정받습니다. IT 기업은 통상 10배수가 평균이며 엔터는 7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러나 웃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고졸이 예컨대 온라인 쇼핑몰을 차렸다면 이는 일반 커머스 기업으로 분류되어 배수를 1배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카이스트생이 온라인 쇼핑몰을 차려서 여기에 AI가 어쩌고 하는 블러핑을 조금만 입히게 된다면 배수가 10배로 훌쩍 뛰게 됩니다. 즉 내가 1년에 순이익 10억을 버는 회사를 만들었다면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고졸은 10억, 카이스트생은 100억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이죠. 기업을 매각하고 나면 그 현금의 20%만 떼면 온전히 자기 돈이 됩니다. 세금 폭탄을 맞지 않고 자기 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요. 또한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된다면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일부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세율이 크게 붙지 않습니다. 학벌이 요즘 세상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 1000 정도 벌려면 사실 학벌 전혀 쓰잘데기 없습니다. 막말로 부동산이나 주식 상승장 때 좋은 거 하나 쟁여두고 오래 보유하기만 해도 말년에 몇십억 벌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재산을 이루기 위해서 학벌이 반쯤 필수적이며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벌 생각이 없더라도 우리는 좋은 학벌을 통해 잘나가는 선배와 유명인들을 비교적 쉽게 만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공부만으로 부자가 되기는 힘들다. 그러나 공부를 잘 해놓는다면 부자가 되는 여정에서 이득을 많이 볼 것이다.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